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손원준이고요. 아, 내용이, 내용이 좀 분량이 있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원, 연구소 기원설과 자연 신화설 논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설계 과학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적 설계회 공식 입장이 아닌 제 개인의 입장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제와 지적 설계가 어떻게 연결되나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그 접점이 나오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 이상 사망 요인이 되었고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여파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팬데믹 기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전달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어떤 고위험도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연구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철저해야 하겠고 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카고 대학 마이크로 생물학자 제임스 샤피로의 글인데요. 이 첫 단락 부분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수백 또는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되는 어떤 무작위적인 변이 또는 우리가 오늘날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언급에서 함축된 다윈주의의 근간이 이제 버팀목인데요. 바로 변이에 의한 점진성, 뮤테이션에 의한 그 어떤 gradual process인데, 자, 이것을 되새겨 보는 것은 곧 살펴볼 논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는지, 자, 자연적 기원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중간 단계 숙주 동물을 통해서 혹은 박쥐가 직접 어떤 노출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있겠고, 또 연구 관련 기원으로는 어떤 동물 혹은 사람 샘플을 다루는 과학자가 를 통해서 혹은 연구실 유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자,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어떤 만장일치가 되었었나? 어, 자연 발생론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 거의 그 주도적이었습니다. 초반 2년은. 그래서 2020년 3월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된 이 서신은 코로나19가 자연 발생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주는데, 자, 여기 제목은 The Proximal Origin of SARS-CoV-2입니다. 자, 이건 사실 연구 논문도 아니고 그냥 코러스pondence가 의견이었는데 어, 이 글이 향후 전방위적으로 인용되고 연구소 유출론에 대한 언급 자체를 1년 이상 검열하게 하는 결정적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까지 주류 언론 내러티브는 오직 자연 발생론 뿐이었습니다. 자, 들으면 알만한 그런 주류 언론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팩트 체커 그리고 그 팩트 체커를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등 이런 그 연구소 유출론을 언급하면 다 삭제되고 검열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과연 만장일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쪽이 조직적으로 캔슬을 당했었습니다. 자, 스튜어트 뉴먼 교수님의 어떤 발언을 일단 읽어보면요. 자, 코로나19는 진화적으로 이례적 사례이거나 키메라 바이러스다. 만약 이례적 사례라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연구소는 그 퓨린 분절 부위를 바이러스에 삽입하는 연구 제안서를 낸 것이기에 키메라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 주요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키메라, 뭐 퓨린 분절 부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자, 한 명만 더 읽어보면 데이비드 볼티모어 교수님은 이 유전자에 12개의 염기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열에서 목격되지 않는 시퀀스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가설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쳤던 그런 견해들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 발생론, 동물맥의 감염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그게 어떤 시장을 통해서 있고 아주 어떤 다른 동물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일단 감염시키면 그 사람이 어, 일단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근거로 이제 2019년 12월 데이터에 의하면 수산시장 주변에 감염이 밀집되어 있다. 어, 그리고 우한병원의 환자가 증가했고 이 접촉처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파악했는데 많은 경우 수산시장과 연관이 있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 마치 동물이 거기서 기원을 했고, 이 동물에서 그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이벤트가 그곳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 기원설의 주요 문제점은요. 중국 정부가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철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내에서 그 사스2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002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25마리 동물 샘플에서 그 중에서 7마리 그 안에 사람에서 발견된 사스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자, 이에 반해서 코로나 19는 450마리 이상 동물 검사를 했는데, 자, 오른쪽 표를 보면 그렇게 그 수산시장 내의 동물을 철저하게 다 검사했는데 다 이렇게 음성이 나왔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발견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일 코로나19가 정말 슈퍼 감염으로 종을 넘나드는 강한 전염력이 동물로부터 전파되었다면 수산시장에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물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은 동물 전염 이론의 붕괴를 거의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열심히 수학했습니다. 근데 수산시장이 동물기원 유출의 근거지라는 가설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유출 기원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사이의 슈퍼 전파 장소였다. 그 정도까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해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전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한 시대인데요. 자,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 호주 돼지 독감, 메르스 등 다 발발 직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감염원이 쉽게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의 경우는 2023년 현재 40개월이 넘도록 증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사스 바이러스는 광범위한 동물 매매 네트워크를 이제 조사했거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중국의 광동 지역인데 여기서 지역적으로 넓은 곳에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그런 감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19의 경우 동물 매매 네트워크를 다 찾아봤는데 바이러스가 전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자, 항체 검사도 비슷한데요. 사양 고양이가 사스 그 숙주인데 작업군들 58% 내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19는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리 채집한 사람의 그 혈액 샘플을 나중에 그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791개 샘플 중에서 항체가 0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연구실 기원서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연구실에서 유출되었던 가설이지요. 자, 첫 번째 주요 논거로는 지리적 위치, 우한은 바이러스 숙주 위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 박쥐 동굴 말입니다. 자, 우한에 세계 최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요 그 관계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서식지 동굴이 집중된 곳인데 우한은 이렇게 1,5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에서 뭐 함경북도 이상의 거리, 아주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변이에 의한 점진적 진화. 이건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이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관계 있는데요. 그 점진적 진화로 설명이 불가능한 유전자 내의 어떤 흔치 않은 특징. 예를 들어서 퓨린 분절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관련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족보에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점진적인 그런 다윈이즘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퓨린 분절 부위 내에 이제 자연 발생이 힘든 CGG 코돈 이게 그 염기가 세 개씩 모여서 하나의 코돈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코돈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내고 그리고 박진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발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12개의 염기가 기능체가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그것도 사람한테 최적화된 코돈이 삽입되었는지 아주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리버스 제네틱스 바이러스 학이 발달해서 이제 키메라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들을 합성해서 만들거든요. 이게 이미 상당히 바이러스 학계에선 대중화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 팩트들이 처음부터 바이러스 발발 처음부터 어베일러블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 2021년 9월에 이제 발굴된 어떻게 든 공개된 그런 제안서인데요. 프로젝트 디퓨즈가 달파 미국 국방성 연구 제안서인데 이 사람 감염을 위한 이 아까 FCS 삽입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리버스 제네릭스 이 상세 기술과 설명 기획이 모두 제한되어 있고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죄라면 범죄 계획서에 준하는 그런 아주 상세한 것이 이제 발견되어서 이게 아주 큰 증거가 됐고요. 그리고 유전자 내 그 합성 바이러스의 그 지문을 남기거든요. DNA에. 그래서 제한자리 지도의 증거가 또 강력한 증거고 또 우한 연구소가 얼마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고위험도 바이러스를 연구하기에 얼마나 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개념 지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이 코로나 지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스파이크 프로틴의 그 위치와 염기 서열의 위치와 이게 1280여 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S1, S2 단백질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그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필요한 분절 부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퓨린 분절 부위의 역할인데요. 위에가 이제 바이러스고 밑에가 이제 체세포인데요. 이렇게 그 초록색 이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퓨린 분절 부위의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바이러스 내 RNA가 체세포로 이렇게 삽입되도록 돕는 이게 이 팬데믹을 가능케 한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유사한 바이러스들을 이제 논문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처음에 위에는 그 코로나19고 그 위에는 뭐 박쥐 바이러스, 펭골린 바이러스, 펭골린은 천상갑이죠. 그런 유사성 때문에 이렇게 다 가져와서 나열을 시킵니다. 그럼 핵심 질문이 이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메커니즘으로 이 PRRA 이 4개의 코돈 혹은 12개의 이 여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예, 윌리엄 댐스키는 그 설계 추론의 저자죠. 제가 그가 최근에 어떤 글을 썼는데 설계 추론을 은폐하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기 바다 한가운데 섬이 존재하는데 바다가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이 없는 이렇게 non-functional한 지역의 어떤 광활한 간격을 의미한다면 다윈주의자들은 중간에 이렇게 듬성듬성 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그림을 제시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지 않다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윈이즘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중간 단계 형태들의 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중간 섬들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설계론자들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설명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설계론의 목적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뭐 이런 다윈이즘적 메커니즘의 불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스티브 퀘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의사 과학자고 어떻게 에스타블리시된 과학자인데 이 사람 지적 설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강력한 그 연구소 기원설에 대한 논증을 했는데요.
자, 댐스키가 이 글을 보고 아 이거 완전히 설계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살펴본 어떤 연구소 기원설의 그런 CGG 코드의 문제라든지 어, 왜 하필 그렇게 변이가 됐고 기능 증폭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위적인 코돈이 왜 선택되었는지 말하라고 이렇게 질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댐스키는 코로나19 연구소 기원서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서 설계 추론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서 보여야 사는 것이 코로나19 진화론의 실상인데요. 자, 이런 내용의 어떤 사적인 대화가 이제 자연 발생설 핵심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단어 선택이 좀 상징적이어서 이제 읽어봤거든요. 자, 제레미 파러라는 그 영국판 앤토니 파우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곧 천상갑 바이러스가 이제 99% 코로나와 일치한다는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타는 잃어버린 고리로 자연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콜린이 말했죠. 혹시 그 천상갑에 퓨린 분절 부위가 있는지요? 이 PRRA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잃어버린 고리가 쉽게 안 나왔죠. 그래서 천상갑을 중간에 숙주 중 하나일 거라고 이렇게 내러티브가 한때 퍼졌었죠. 자, 오른쪽에 동물이 천상갑입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산시장 거래 동물 목록에 천상갑은 없었음이 밝혀졌죠. 천상갑은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키메라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아까 그 교수님이 또 언급하셨던 그건데요. 자, 그냥 이게 합성 바이러스고 고대 그 그리스 신화에서 동물을 막 짜집게 한 그런 프랑켄슈타인 같은 동물인데 이거를 이제 바이러스계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바이러스를 이것저것 끼워서 맞춰서 하나의 합성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최근 수십 년간 바이러스 학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 예만 드리면 2015년 네이처 저널에 이런 박쥐 바이러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글을 실렸는데 키메라 바이러스, 뭐 gain of function research 아주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실렸고 2017년 중국 연구진에서도 이런 키메라 바이러스를 실제로 만들었다고 자진 신고한 그런 글입니다. 자, 그리고 헬스 얼라이언스라는 미국 그 국비 펀드 브로커인데 이 사람들 NIAID에서 그 이제 펀드를 얻어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2018년 리포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간 폐세포에서 100에서 10,000배의 감염력을 가지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제작을 완료했다. 자, 이 연구가 어디서 진행됐을까요? 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은 키메라 바이러스 설계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베리 박사인데요. 그냥 그 합성 바이러스 제조법을 담은 이제는 아주 유명해진 그 논문을 2002년에 발표했고요. 자, 이 그림은 팬데믹 관련 주류과학 내러티브 네트워크의 작은 일부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인물들이 있는데요. 어, 자,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랄프 베릭이 시쟁리 그 박쥐 여인이라고 불리는 그 중국 여인한테 다 이 기술을 전수해 줬고요. 중간에 있는 피터 다삭 이 사람은 그 아까 그 브로커죠. 미국에서 이런 게이너 펑션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제 허가가 안 됐거든요. 2014년부터. 그래서 중국에 외주를 준 다음에 그 NIAID 돈을 써서 그 중국에서 연구를 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디퓨즈라는 그랜트 프로포드를 쓴 그 업체 회장이고요. 자,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처 논문, 그게 어떻게 자연 발생적 논문이 아니고요. 어, 안토니 파우치가 사주를 해서 바이러스 학자들을 이제 거의 고용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동물 어떤 그 기원론, 자연 발생적 그런 기원론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시킨 것입니다. 자, 프로젝트 디퓨즈를 잠깐만 보면요. 자, 이런 사람 폐 상피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서 인간화된 세포를 가지고 실험할 것, 퓨린 분절 부위를 확보할 것, 네, 이런 글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네, 인간화된 쥐를 감염시켜서 사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이것이 이 그랜트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키메라 바이러스를 이미 2016년에 제작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의견 일치가 돼서 담합해서 갑자기 논문을 적었는데 그 논문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이 한 대화가 이제 슬랙이라는 곳에서 한 대화가 올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들이 연구소 유출이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고려 가능한 이 이론이고 뭐 중국은 역사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퓨린 분절 부위 출현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이런 유전자 삽입은 내 대학원생을 시키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아까 그 논문의 저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또 합성 바이러스 내 DNA 어떤 지문, 제한 자리의 증거인데요. 이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제한 자리는 그냥 제한 효소라고 그 효소 DNA 분자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그 부분이 그 주변을 절달시키는 그런 효소고 그 부위가 이제 제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restriction site 그리고 엔자임인데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염기 배열을 발견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잘라내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각을 파편화시킬 수 있고 그 파편화시킨 거를 이렇게 PCR을 통해서 그 배양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삽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키메라 바이러스죠. 근데 합성을 바이러스 이렇게 시키면은 이렇게 그 아까 제한 자리가 여기 G에 있는 빨간 점들처럼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간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언스테이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길게는 설명 못 하드렸고 자연적 바이러스, 합성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제한 자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70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사용해서 그 백그라운드는 와일드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성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때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이게 이제 표준 분포인데 이 표준 분포가 자연 바이러스고 이제 이 바이러스 기준 합성 바이러스 만들었을 때 이렇게 표준 분포 끄트머리에 위치하게 돼 이게 위치가 이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거의 0.0001 뭐 이런 수준을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알렉스 워시번이라는 사람이 쓴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연구에 매우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고요. 이게 원래 BSL-4 레벨에서 연구해야 되는데 BSL-2 레벨, 아주 낮은 시큐리티 레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적 설계 연구에 적용한다면, 자, 마이클 에그노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자, 지적 설계론이 묻는 질문과 지적 설계 방법론들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 과학계가 당면한 질문과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을 연구하는 세계 모든 연구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과 똑같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즉, 전염력을 높이는 합성 바이러스 클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되어 왔었고, 이런 기원을 지금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적 설계가 해온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온 이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이 설계 과학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제고해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이것도 이메일인데요. 아까 그 논문 저자가 파우치 박사와 이렇게 교신을 하는데 그 이메일이 나중에 정부 보호법 그 공개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유전체는 진화론적 기대와 악의가 맞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자연 발생되기가 지극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런 걸 다 감췄지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다윈주의적인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비점진적인 진화 혹은 코드 변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유출설은요. 그리고 무조건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라는 논리가 아니라 또 탄탄한 역사 과학적 증거와 포렌식 수사를 바탕으로 한 규칙법 그리고 최선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추론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까 그 논문을 쓴
그 알렉스 워시번한테 이 사람은 지적 설계론자가 아닌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인터뷰에서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 과학이 이런 새로운 이론과 이견에 얼마나 적대적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됐고, 과학계에서 동료 심사, 펀딩 등의 영역에서 소수 독과점이 형성되기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됐다. 마피아가 형성되기 쉽다는 뜻이죠. 자, 과학 또한 부패에 취약하다. 과학에 대한 펀딩 구조, 권력의 계급 구조, 그 안에서 누가 전문가고 말할 권리가 있고 누구는 말할 권리가 박살되는가에 대한 권위 구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것도 마피아라는 뜻입니다. 즉 주류 과학과 그런 객관성에 대한 환상과 현재 과학계의 패러다임 실제에 대한 이런 사회적 자각이 이를 오랫동안 체험한 지적 설계와 주류 과학의 비대칭적인 재립과 그 사회적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이고요. 자, 이 지금 코로나19를 둘러싼 논쟁은 이렇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지적 설계와 진화론 논쟁의 어떤 소우주제 축소판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지적 설계로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다윈주의자면서 동시에 설계론자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어떤 그런 예를 본 것 같죠. 다윈주의자면서 어, 이 연구실 유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설계 추론이 사용하는 이 규칙법, 이런 뭐 최선의 설명 추론, 자, 이런 것들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소 기원설이고요.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학문이 과학이다. 이런 인식과 권위주의에 의한 과학, 네, authoritarian science에 대한 그런 맛을 보는 그런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코로나19가 어떤 불씨를 일으켰는가? 자, 주류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환상과 현재 이제 권위주의 과학의 패러다임의 실체에 대한 사회적 자각, 그리고 그간 과학계에서 지적 설계와 주류 과학의 비대칭적 대립과 편견에 대한 그런 변화의 불씨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인데 자료들을 너무 많이 추적하셔서 잘 취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질문해 주시죠.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관심이 있었던 주제여서 정말 설계 추론이 과학인가라는 그 주제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보통 저희가 설계론에서 많이 했던 예들은 세티 같은 거, 외계에서 오는 신호들을 하는 과학적 방법론들을 두고 설계 추론은 과학이다라는 예를 많이 썼었는데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것이 자연 발생인가 아니면 누구의 의도적인 설계인가를 추론하려면 사실 이제 댐스키의 그 인포메이션 양을 추론을 이렇게 산정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그 댐스키나 이렇게 설계론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의 어마운트들은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포메이션에는 이거는 택도 없는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사실 그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나 퓨린 분절 사이트 이거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댐스키가 말하는 그 specified complexity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10의 150승의 1이 돼야 보통 우리가 그 specified complexity 의도적인 설계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발표가 약간 조금 그 연구소 기원설에 약간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설계 논증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포메이션의 양은 그 설계 추론에 합당한 만큼의 정보량은 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 물론 이 정황적으로 의심은 되고 그렇게 되지만 이 설계 추론의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정보량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물론 이제 설계 추론이라는 것이 위음성을 허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설계이지만 설계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너러스하게 접근하겠다. 우리가 설계가 확실한 것은 정말 설계라고 이렇게 판정 짓겠다라는 전략이 이제 설계론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의심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적 설계의 그런 설계론의 기준에는 좀 미치지 않은 인포메이션 어마운트가 아닌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정보량 하나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지적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보량, 뭐 진화 기대 시간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저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이제 배열들을 나열해서 비교를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천상가라든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계열의 어떤 96% 일치성을 보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뮤테이션 레이트를 저희가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뮤테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은 바이러스로 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에러 커렉팅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뮤테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아서 1년에 한 30개 정도밖에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50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20년도 안 지났는데 그 시간상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어떤 결론을 내는데 사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지적 설계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totality of evidence를 고려해서 어, 귀추법이라고 도 하죠. 다양한 이 모든 정황상 증거, 아까 제가 나열한 그 7개의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가 얼마나 약한가를 고려해봤을 때, 저희가 과학적으로 확률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 자,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법론이 바로 그 지적 설계에서 사용하는 귀추법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짤막한 질문 한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예, 예, 질문이 예, 네. 좀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래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서 중국에 외주 영역을 줬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것을 좀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과학적 증거, 외적인 어떤 포렌식 사이언스, 이제 범죄학적 증거를 통틀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이제 어, 해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이제 또 그런 부분만, 그거는 이제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전자 내 어떤 이 코드들을 봤을 때, 아까 그 진화론자들이 계속 그 필연 분절 부위를 우리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찾아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설명이냐, 여기서 가장 베스트 엑스플레이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cause now in operation이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키메라 바이러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 그 기술을 현재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용했을 때, 그런 지식을 적용했을 때, 이것은 연구소에서 어, 엔지니어링 된 그런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추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 입장은 지적 설계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